단계 레벨업 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맨날 뭐 화상으로 뵙기는 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네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시장이 제 체감상으로는 이번 주 나름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11월이 굉장히 걱정이라서 일단 10월의 마무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시장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까지 시장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종목이 크게 보유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시장 이슈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제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에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이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3%였는데 2.6% 정도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소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그 안에 민간 소비 지출을 보니 이제 우리 미국 경제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2분기 같은 경우는 2.0이었는데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1.4%가 또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GDP를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 안에 또 살펴보니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한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공급수 이런 쪽이 조금 더 내년까지도 조정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주담대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도 지금도 이제 7%대에 머물고 있지만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확대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전일까지는 지수가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 주말 앞두고 조금 밀어내는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2에서 우리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예상치와 동일하게 자이언트 스텝 진행을 했고요.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강하게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했을 때는 그만하게 또 경기 침체 우려감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경기 침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각 대형 IB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9.9%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랐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보여졌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또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장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전망을 또 내놓는 부분이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대형주를 한 50%, 중소형주를 한 50% 좀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 일반적인 종목을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굉장히 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기계 쪽에서 굉장히 흐름이 지난 한 2, 3일 정도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어서 내주까지도 이제 살펴본다면은 꾸준히 좋았던 2차 전지 쪽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또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증명이 된 만큼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탄력이 이어질까 하는 좀 우려감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관련주들은 내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우리가 HMM을 매매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한 4,500원대 머물다가 5만 원 이상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1년 안에 한 10배가 정도 이제 넘게 이제 그 수익을 줬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 가는 말에 이제 조금
내가 가져간다, 적금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덮어두시고 또 일부는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10월도 마무리돼가면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좋은 섹터와 이제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단기 단타 매매를 통해서 손절 쳐가면서 하실 게 아니라 일부 정도는 종목들은 내년을 바라보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뚜껑을 열었을 때는 계좌에서 한 50%에서 100% 나올 수 있게 좀 끌고 가시는 전략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잘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벌써 내년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섹터가 갈지 벌써 10월 정도 되면은 일단락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2차 전지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내년 저는 수소 쪽도 우리가 내년을 잘 보셔야 되고 로봇도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은 내년을 바라본다면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그런 쪽도 지금 안 움직인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서 매수를 해두신다면 탄력이 붙었을 때 더블 게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매매를 잘 하신다 그러면 조금 방향성을 좀 너무 단타나 단기로 잡지 마시고 길게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내년에 대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나와주셨더니 유튜브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잠시 뒤에 좀 위원님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위원님의 뜨거운 관심처럼 뜨거운 특징주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조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밀리는데 제가 특징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는 전일장도 이제 사실 이재용 이제 회장 선임 이슈로 인해서 6만 전자 돌파 하나 했는데요. 장중에 오늘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 3%대를 이제 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사실 단기적으로 5만 2천 원에서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외국인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하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조금 약한 흐름인데 그에 비해서 종목들 에너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5만 5천 원 전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5만 5천 원 지지 여부 중요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오늘장도 마이너스 6% 급락해주면서 전저점 지지, 8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보면은 굉장히 대형주 중심으로 장세 좀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2차 전지가 좋았고요. 오늘도 캐터필러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캐터필러 같은 경우 호실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건설 기계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현대 건설 기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번 주 계속 보자 말씀드렸고요. 한 3주 전부터 재건주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재건주 중에서도 이게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장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에서 재건주로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반등이 이제 한 3, 4일 정도 급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상단에 가면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첫날 이제 급등 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 이제 15% 급등이 나오고 밀어내는데 외국인과 이제 또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일자도 수급도 좋았고요. 탄력도 한 10%, 시가 기준 10% 넘게 탄력이 나와주면서 오늘장도 그 탄력이 이어서 한 6% 정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1차적으로는 한 4만 2천 원 전후에서 한 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보셔도 좋다 말씀드렸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두 종목을 함께 언급해드렸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한 4%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4% 가까이 이제 고점 기준으로 이제 탄력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수급도 좋고요, 탄력도 좋은데 시총이 조금 있다 보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121선 위로 돌파 시도했다가 윗골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분할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를 통해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여의도 클래스에서 이제 드리는 종목입니다. 10월 12일에 드리고요. 무려 33% 상한가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재건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눌림목 온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차트는 깨지지 않은 흐름이고 온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자주 언급해주고 계시는 종목들입니다. 현대건설기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최고가 기준 13%의 수익을 냈습니다. 42,000원 전후에서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금양도 하시나요? 네, 금양을 이제 네. 좀 말씀드려야죠. 네.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터치를 좀 맞아요. 해주고요. 지금 28%대 머물고 있는데요. 탄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5,000원에서 무려 25,000원까지 그렇다면 몇백 프로면 4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 종목이 더 갈까 못 갈까를 지금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 마노노 강산에서 관련해가지고 강산 관련해서 이제 MOU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마노노 강산 같은 경우는 리튬 매장이 대량 이제 매장이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이제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1개월에서 한 2개월 내에 본계약 체결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눌림목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한 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광산 지분도 한 60%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만큼 있는 만큼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금양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장중에 한번 공략을 해서 금양이 이제 튀어줬는데 이런 종목 사실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25,050원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재료가 있는 만큼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 또 자동차 쪽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의 시세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완성차도 좋고 부품도 좋은데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현대모비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호실적 이슈로 인해서 부품주들이 여태까지 반등을 못하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특징적으로 SL이나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L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이제 8월 17일에 제가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고가 기준으로 한 18%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밀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SL 같은 경우 오늘 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L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같아도 이제 매출액 한 40%대, 영업이익이 110%대 증가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졌고요. 단기적으로 미국의 아동 노동법 위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때 갑자기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빠져버리는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이때 분명히 이 당시 제가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별거 아니다. 실적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하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양봉으로 돌려내고 이대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첫 번째 탄력이니까요. 지금 자리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좀 더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34,000원 이상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8월에 더울 때 주셨던 종목인데요. SL이 최고가 기준 18%의 수익을 냈습니다. 화신도 짚어주시나요? 화신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서 제가 추천해드려서 한 14%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부품주들 굉장히 못 가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또 여의도 클래스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이 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5% 정도 탄력이 나왔고 동사도 마찬가지 SL과 마찬가지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신도 최고가 기준 1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종목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수요일에도 주셨고 어제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진성 TC인데요. 최고가 기준 7.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늘까지 3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0,000원을 돌파했거든요. 이 종목 전략 있을까요? 네, 진성 TC가 현재 조금 수익 중이긴 한데요. 추가 탄력을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호소식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뭐 현대 인프라코어를 이제 동사가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뭐 재건주로도 진성 TC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가더라도 앞서서 물량이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 종가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 부분에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의 주 고객사로 주 고객사로 캐터필러,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등등 해서 뭐 일본의 히타치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캐터필러가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적도 좋다. 그리고 또 주가도 그 이슈로 인해서 7.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캐터필러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160불에서 우리가 월봉입니다. 월봉상 보시면 160불 정도 지지를 해주고 오늘 이달 한 달만 해도 무려 32%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상한가 이상 이제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건설 기계 쪽이 미국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캐터필러 주가가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도 220불 이상 추가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한 6% 떠서 시작했고요. 장중에 한 10% 급등해주면서 종가는 일단 7.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 상승도 또 노리고 있는 만큼 동사 캐터필러 주가가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진성 TC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탄력 낼 수 있기 때문에 진성 TC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성 TC 추가 탄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원에너지인데요. 최고가 기준 4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진성 TC 이후로 이제 우리 강원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금양이 너무 강하다 보니 리튬 관련주로서 강원 에너지가 장중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하지만 이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8,000원까지는 조금 힘들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 여행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렇다면은 또 뭐 금양이 탄력이 좀 많이 받고 세비캠이나 뭐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붙인다면은 강원 에너지도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까지 바로 받아볼게요, 위원님. 자, 오늘은 진에어라는 종목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항공주 지금 사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얘기가 좀 나와주어서 그리고 난 뒤에 이내 이제 주가가 많이 밀어버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영구채를 발행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본 잠식 우려는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영구채 같은 경우 만기 30년이고요. 또 7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일단 표면 이자율 같은 경우 8.6% 그리고 발행 후에 1년 뒤에는 5% 정도 가상금리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인해서 조금 주가가 오늘장 탄력이 첫 번째 바닥에 탄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서 오늘 저가 12,800원 매수가 이제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제 손절가는 짧게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5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내일도 진행이 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유튜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